네, 경선 버스 출발 2주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지금 집안 싸움으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공정성 논란 속에 지도부가 계획했던 대선 후보 토론회. 지금 들으신 것처럼 논란 속에 결국 취소가 됐고요. 국민의당과의 합당까지 무산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 통합까지 해야 하는 숙제도 남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성일종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보통 대선 경선 때 갈등이 있죠. 보통 주자 간 갈등이 주로 부각이 되는데 당 대표와 1등 주자 간 갈등이어서 좀 낯섭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천하를 놓고 싸우는데 네. 뭐 여든 야든 아주 소란스러운 건 지극히 당연스럽게 봐야 되는데 예. 지금 아마 저희 당의 이제 당 대표께서 좀 여러 가지 언론에 자주 좀 나오고 이러다가 보니까 또 젊으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에 대한 욕심도 많고 또 그 새롭게 그 책임감도 많이 갖고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와중에 좀 이런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갈등의 출발선이라고 볼 수 있는 그 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그 토론회를 놓고서 이준석 대표가 맨 처음에는 그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했다가 또 사흘 전에는 그러면은 경선 발표회 정도로 정견 발표회 정도로 하자라고 했다가 이번에 취소가 됐어요. 자, 그 취소된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아마 국민들께서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경선관리위원회는 원래 저희 당의 당헌 당규에 없는 조직입니다. 예.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당은 이미 뭐 경선을 시작을 해가지고 많이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당도 그냥 있을 수는 없으니 우리가 그럼 새로운 기구를 좀 특별 기구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우리 후보들 자체 내에 계신 우리 후보들한테 마이크를 주어서 경쟁력을 배가하자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이고요. 예.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경선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할 일을 미리 좀 준비하고 그렇군요. 또 우리 후보들도 경쟁력을 배가해봐라 이렇게 해서 특별 승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별 기구입니다. 공식 기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지지율이 높은 최재형 후보, 윤석열 후보가 외곽에 있었잖아요. 당내로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당내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 토론회를 열자. 그러면 그 정책 이슈를 가지고 좀 더 후보들이 부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부용의 이 기구 또 내부용의 토론회를 준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외부에 계시던 윤 총장과 최 원장님 들어오셨잖아요. 들어오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갈등이 불거진 문제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입당하기 전에 결정된 토론회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입당하고 나서는 의견을 좀 수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들어올 거냐 말 거냐 이걸 가지고 이제 서로들 강론이 붙으면서 이 기구가 합법적인 기구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싸웠던 건데 이제 말들이 나왔던 건데 사실은 합법적인 기구이고 당내 주자들만 우위에서 만들어졌던 건데 외부 주자들이 들어오다가 보니까 이 문제인데 그래서 안 들어오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절충이 지금 돼가고 있는 와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그대로 토론회는 진행될 것이다. 윤석열 전 총장이 토론회에 참가하든 말든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주말을 거치면서 바뀐 겁니다. 어떤 요인이 작용했던 겁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준이가 사실은 시간적으로 다 지났고요. 이제 빨리 또 선거관리위원회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 당규에 있으니까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 만들어졌던 이 특별 기구보다는 당헌 당규에 있는 그러한 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가면 들어온 후보든 내부에 있었던 후보든 모두 다 참여해야 되는 강제성이 있으니 이걸 좀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절충이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럼 당 선관위는 이제 언제 출범하는 겁니까? 아마 25일경에 25일 이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요. 이제 곧 아마 뜨게 될 겁니다. 당 선관위원장은 서변수 경선준비위원장이 그대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대표하고 최고위원들이 인선에 대한 것들은 아마 협의해서 할 거기 윤석열 때문에 캠프 측에서는 반대하고 있던 것 같은데. 누구나 공감할 수 예. 있는 그런 분으로 아마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또 서병수 의원께서도 예. 오선이시잖아요. 또 경험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번에 이게 성격상 이 문제가 불거져서 그렇지 굉장히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든 여러 분을 놓고 아마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논의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난주에 휴가를 마치고 오늘 최고위에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복귀하고 나서 최고위원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게 돼 있는데 오늘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 현장에 계시던데요. 예. 예, 비공개 최고위에서 어떤 발언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 모두 발언을 좀 원래 이 대표께서 모두 발언을 짧게 하시는 스타일이고요. 예.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말수를 줄이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한번 하셨었죠. 이후에. 예, 그래서 제가 모두 발언을 안 하고 원내대표님한테 마이크를 드린 겁니다라고 비공개 얘기했죠. 최고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까? 이야기들은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이제 인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또 서병수 의원께서 오셔서 네. 경선관리위원회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 당시 배경부터 쭉 다 설명을 그런 설명이 했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들 이해는 다 했죠. 예. 예. 그러면 경선준비위원장 이야기도 좀 나왔습니까? 선거관리위원장이요. 예. 선거관리위원장은 향후에 함께들 토론을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 최근에 리더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 전 지사가 이준석 대표하고 12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통화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윤 전 총장이 금방 정리된다고 했다. 말 그대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파문이 커지고 있거든요. 들으셨죠? 뭐 불현듯 이렇게 나온 뉴스 아닙니까? 그래서 예. 저도 뉴스는 잠깐 라디오 봤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렇게 잠깐 봤습니다. 했습니다. 예. 근데 내용을 보면 윤 전 총장이 금방 정리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대목은 당 대표로서의 발언으로도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 아닐까요? 앞뒤가 좀 잘려 있잖아요.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는데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아마 윤 총장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윤 총장님께서 정리를 하실 겁니다. 예.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앞뒤가 잘렸기 때문에 그건 본인께서 아마 원희룡 지사가 조금 전에 YTN에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봤는데 정리된다는 말은 이 갈등이 정리된다는 게 아니라 후보로서의 지속성이 정리된다는 뜻으로 분명히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 예. 부분은 아마 거기에 대한 뭐 해명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혹시 이준석 대표가? 예, 오늘 그런 말씀은 없으셨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본인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예.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 같고요. 이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의 아직 공식 반응은 안 나왔죠. 예, 아직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정확히 해명이 필요한 대목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또 원지사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네. 그리고요 이준석 대표가 윤 전 총장과 역시 이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이 통화한 날도 그날 이 녹음했던 내용이 녹취록으로 또 막 공개가 됐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물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일종 의원님이 파악하시기에 무엇이 진실입니까? 녹음 파일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녹음 파일을 기자들한테 보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기자분들께서 녹음 파일을 내놓지는 않고 있고요. 다음에 제가 알아보니까 한 2분 정도 통화를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택시와 관련된 교육을 좀 받고 계셨고 했기 때문에 한 60여 분에 이르는 언론인들께서 전화를 하시니까 2분여 동안 통화 내용을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아마 비서진한테 이렇게 구술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외부로 나간 것 같다 이렇게 해명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아마 녹음 파일은 존재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경선 과정에서 주자가 된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당 대표의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당 대표가 어떻게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당 대표는 심판자지요. 네. 어느 쪽에 기울어져서도 안 되고 가장 중앙에 서서 아주 옳게 심판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당 대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모든 주자들이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또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있어서 때로는 경고도 하고 예. 때로는 응원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항상심을 잃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이 부분을 이 대표께서 정확하게 하셔야 한다. 알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대표가 기자회견 열고 합당 결렬 선언했잖아요. 성일정 의원님이 국민의힘 실무협상 단장이시니까 너무 잘할 것 같습니다. 자, 결렬된 이후 속사정이 어떻게 됩니까? 결렬될 이후의 속사정에서 말씀을 네. 주셨는데 네. 예, 이후에 국민의당이나 저희 그 속사정이 어떻게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안 대표께서 정치인으로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예.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네.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요구하시는 게 뭔가? 정권 교체거든요. 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안 대표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께서 앞으로 역할이라든가 또 다른 결정을 해야 될 때 아마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요구에 답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제 안철수 대표 기자회견 때 보니까 단지 합당을 위한 합당 또는 작은 정당 하나 없애는 식의 통합 원치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좀 몰아붙인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건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권은희 단장께서 예. 얼마나 제가 성의껏 했는지 그리고 적은 당이라고 그래서 작은 당이라고 그래서 무시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는지는 예. 아주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리고 항상 공평하게 서로 당과 당이 합당하는 거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것은 저희가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합당이 무산된 배경에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큰 이유 저는 처음에 네. 첫 테이블에 만났었을 때의 여러 가지 느끼면서 네. 쉽지 않겠구나. 예, 그래서 제 첫 인상이 이 회담이 쉽지 않고 합당이 쉽지 않겠다라고는 저는 느낌을 처음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조심스러웠고요. 합당이 깨진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당명 변경인데 그 얘기 계속 있었고요. 당명 변경은 실제가 어렵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4.7 보선에서 이미 인정을 받았고 예. 저희가 민주당보다도 당의 지지율이 높고 또 물론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높고 세 번째, 당은 당원들이 낸 당비와 국민이 주신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 그랬었을 때 당명을 바꿨을 때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CI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뀌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했었지요. 대선 후보가 안철수 후보도 대선 후보에 나오셔서 예.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그 대선 후보가 당명을 바꾸든지 안 바꾸든지 모든 권한을 일임을 하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군요. 예, 두 번째 이제 이게 안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차별금지 부분 문제입니다. 네. 차별금지 부분은 민주당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민주당도 대선을 앞두고 차별금지 이 부분을 넣기가 어렵다. 근데 국민의당에서는 당규상의 차별금지를 좀 넣어달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 사회가 아직 받아들일 게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이제 야권 단일 플랫폼을 만들어서 대권 후보 단일 플랫폼을 좀 만들자.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서 저희 당이 입당하기 전이에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 합당을 하려고 협의를 하는 건지 야권 단일 플랫폼 통합을 하기 위해서 하는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달라. 우리는 합당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 조직을 어떻게 통합을 하고 정강 정책을 어떻게 수합을 하고
부채가 있으면 어떻게 받고 인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이것들이 합당에 대한 가장 중요한 아젠다이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야권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서 야권 후보들을 단일화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 총장도 안 대표의 국민의당도 우리 당도 각각 제 정파가 모여가지고 위원회를 만드는 게 맞지 여기는 합당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 또 윤 총장이 입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주제도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그렇군요. 두 예. 가지가 남았던 것이죠. 차별금지하고 당명하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큰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협상 시작할 때 합당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제 안철수 대표가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견을 듣고서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높은 게 아니라 나오려고 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합당을 안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여야 구도로 1대1로 치르게 된다면 5% 정도 차이로 질 수 있다. 그래서 야권은 반드시 통합을 해야 한다. 함께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안철수 대표와 나중에 단일화 이슈가 불거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으로 보십니까? 뭐 저희나 안철수 대표나 함께 그 성향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네. 또 국민의 요구인 정권 교체라고 하는 이 지상 과제를 예.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또 이거를 안 대표께서 늘 가슴에 안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시간이 되면 어느 지점인가는 서로들 협의하고 또 의논하면서 어떻게 해야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건지 그런 고민들을 할 거로 보고 또 그에 대해서 서로 토론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